반려 신발 안티에이징. 근래에 들어 신발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이 쌓였다. 전에도 이야기했듯 원래 나는 신발에 큰 관심을 갖거나 신발 관리를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적당한 신발을 사서 주구장창 하나만 신고 그 신발이 너무 낡아서 더 신었다간 나의 삶의 질이 낮아지거나 신발의 모양이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추하다 싶을 때 버리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신발 관리와 보수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아버지가 신발을 바꿔가며 신고 구두약도 입혀야지, 그게 뭐냐고 잔소리를 했을 때도 옳은 말이지만 귀찮아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신발 관리에 대한 인식이 평균보다도 약간 더 낮은 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니 신발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수준이었다고 표현해야겠는데, 생각해보니 취급이라는 말을 쓰기도 민망하다. 그때는 신발을 신고 다닐 뿐 달리 인식하지도 취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보드게임은 카드 500장에 일일이 보호 비닐을 씌울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도 신발 관리는 안중에도 없는 주인을 만난 가죽 신발 세 켤레가 몇 년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런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네 번째 가죽 신발인 호킨스 운동화가 심하게 마모되었음을 인식했을 때부터였다. 먼저 사서 너무나 잘 신고 다닌 호킨스 보트화를 버린 뒤 그 자리를 채우려고 새로 산 보트화가 너무나 발에 안 맞았던 탓에 남아있는 가죽 신발 중에 잘 신던 운동화라도 살려봐야겠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하던 대로 하자면 이것도 대충 신다 버리고 끝이었겠으나 이벤트 기간에 심사숙고해서 8만 원이나 주고 산 보트화가 도통 길이 들지 않으니 새 운동화를 사서 잘 신을 자신도 생기지 않았다. 신발이라는 물건의 특수성을 겨우 깨달았다고 할까. 내 발에 잘 맞을 뿐더러 내가 가진 옷, 그리고 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신발은 좀처럼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리하여 고심 끝에 죽어가는 운동화의 밑창을 살릴 방법으로 택한 것은 고무 밑창 원단과 본드를 사서 붙이는 것이었다. 마음 편히 도전할 작업은 아니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고무판을 잘라서 바닥에 붙일 뿐인 일이라 쉽게 성공하긴 했다. 완성된 운동화는 대체로 나쁘지 않았다. 모양도 자연스럽고 발 디딤도 여전히 좋았으며 접지력도 강했다. 다만 두툼한 고무 한 겹을 추가한 터라 상당히 무거워졌다는 게 심한 문제였다. 가죽인데도 가볍고 편한 게 특장점이던 신발이 워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연히 손도 잘 가지 않았다. 잘 신으려고 고친 것인데 신지 않게 되어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나는 고무 밑창을 가열해서 겨우 뜯어내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에디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백열 전구를 만들기 위해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써봤다고 하는데, 나도 신발 밑창을 튼튼하게 보강할 수 있으면서도 가볍고 접지력이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잡다한 재료를 여러 써봤다. 다이소에서 파는 미끄럼 방지 깔개, 유리 미끄럼 방지 패드, 에어프렌 마우스 패드, PVC 미끄럼 방지 패드 등등. 하지만 미끄럼 방지 깔개는 푹신한 만큼 잘 마모되었고 유리 미끄럼 방지 패드는 제법 괜찮은 편이었지만 발을 디딜 때 은근히 거슬렸다. 마우스 패드도 미끄럼 방지 깔개보다는 오래갔지만 마모가 심한 편이었다. PVC 패드는 부드러웠으나 걸음걸음마다 하나씩 떨어졌다. 산속에 버려지면 떨어진 패드를 따라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지경이었다. 요컨대 부드러우면 잘 마모되고 딱딱하면 착화감이 나빠지며 문제가 없다 싶으면 접착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래서야 무슨 소재 공학이라도 익혀야 할 지경이었다. 그런 한탄을 하다 최종적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다이소 실리콘 뚜껑이었다. 값도 싸고 넓어서 잘라쓰기 편하며 마모에 강하고 부드러울 뿐더러 접지력도 훌륭하다. 역시 다이소에서 파는 실리콘 본드로 접착하면 평지를 걸어다니는 정도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편이다. 이것이야말로 신발 밑창 보수를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나는 실리콘 뚜껑을 일자로 여럿 잘라 붙이고 대각선으로 골을 파서 호킨스 운동화에 마침내 새 생명을 부여했다. 가볍고 미끄러지지도 않아서 밑창 보강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년 넘게 이 상태로 신고 다녔지만 실리콘 조각이 몇 개 떨어졌을 뿐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신발을 구경하다 값비싼 신발은 밑창에도 멋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밑창을 누가 본다고 멋을 내나 싶었지만 가만히 남들을 보니 사람이 걸을 때 밑창이 잠깐씩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터라 미관에 신경을 쓰는 게 분명 의미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접지력만 생각하고 하얀 실리콘 조각을 되는 대로 갖다 붙인 호킨스 운동화는 없는 솜씨로 아무렇게나 보강했음을 걸음마다 자랑하는 꼬락선이나 다름없었다. 나만 잘 신으면 그만이라고 넘어가기엔 나 자신부터 밑창의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라 은근히 민망해졌다.
게다가 올해 3월 산소 이장에 다녀와서 진을 끌 솔로 털어내다 보니 솔질의 실리콘 조각이 꽤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 즉, 이 보강 방식은 아름답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성도 낮다는 결론이었다. 아끼는 신발을 이런 식으로 대충 다루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나는 이후에 시간을 내서 이것들을 모두 뜯어냈다. 실리콘 패드보다 바닥에 접착된 본드가 훨씬 긁어내기 어려워서 전동 공구를 쓰고도 고생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 사실은 실리콘 본드만으로도 썩 괜찮은 보강이 된다는 뜻이므로 주변에는 그렇게 추천하기도 한다. 애초에 실리콘 본드에 밑창 보강용이라는 설명도 적혀있다. 바닥을 간신히 깨끗이 만든 이후에 내가 선택한 밑창 보강 방법은 기성품을 사서 쓰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신발을 보강하는 방법만을 추구한 탓에 몰랐으나 검색을 대충만 해봐도 간편히 밑창을 보강하는 제품이 제법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눈여겨본 것은 마모가 심한 뒤축 보강 전용 패드와 신발 앞쪽과 뒤쪽 세트로 구성되어 이후에 재작업하기가 수월한 밑창 세트였다. 그리고 두 종류 모두 강력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본드 따위 살 필요가 없다는 게 특히 빼어난 장점이었다. 본드 칠이 못할 짓은 아니긴 하지만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싫고 나중에 제거하기가 지독하게 어렵다는 점도 끔찍했으며, 게다가 전에 한번 쓰고 남은 본드 한 캔이 다 굳어서 버려야 했던 나로서는 돈이 더 들더라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한 쪽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것들을 곧장 사서 써봤고 그럭저럭 만족했다. 장점도 확실하지만 단점도 좀 있었다는 뜻이다. 장점은 위에 적었듯이 작업이 아주 쉽다는 점이다. 밑창 전체 보강은 패드에 밑창을 대고 네임펜으로 절취선을 그린 다음 패드를 가위로 자르고 밑창에 전처리제를 바른 뒤에 패드에 이용지를 떼고 스티커 붙이듯 붙이면 끝이다. 전처리제 냄새가 좀 자극적이라는 점을 빼면 불만이랄 게 없다. 뒷굽 전용 패드는 자를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까지 보강 작업이 쉬운데 나는 대체 무슨 헛짓을 하고 살았나 회의감이 들 지경이다. 한편으로 단점도 제법 컸다. 일단 밑창 전체를 보강하는 패드는 요철이 너무 자잘했다. 시험해보니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접지력은 충분했지만 요철이 이렇게 작으면 험지나 눈 위에서 접지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마모되어도 매끄러운 면으로 변해서 물을 밟을 때 수막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물이 밀려나기 전에 체중이 실려서 분식집 국그릇처럼 잠시 떠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대단히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4월에 어머니의 골절상으로 체험한 터라 이 점은 정말 큰 단점이라고 보는데, 다행히도 이런 밑창에 골을 파는 작업은 여러 번 해본 터라 조만간 새로 작업을 할 작정이다. 익혀놓은 재주가 쓸모없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할까. 뒷굽 전용 패드는 골이 제법 모양 좋게 잘 성형되어 있다는 게 마음에 들긴 했으나 재질이 궁합을 따진다는 게 유일한 문제였다. 제법 딱딱한 편이라 부드러운 밑창에 붙이면 위화감이 심했다. 나는 이것을 프로스펙스에서 나온 저렴한 러닝화에 붙였다가 하루 만에 떼어내고 말았다. 러닝화 밑창이 아주 부드러운 EVA라 걸을 때마다 뒤축의 편자를 받고 걷는 듯한 느낌이 생생히 전해진 탓이다. 그래서 떼어낸 패드를 이번에는 나이키 에어 맥스 엑시스라는 러닝화의 본드로 붙였다. 같은 러닝화라도 이 모델은 EVA를 압축해서 더 견고하게 가공했다는 파일론을 밑창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 견고함 덕분에 보강 패드가 착화감을 해치진 않았다. 다만 뒤쪽만 몇 밀리 높아진 탓에 발이 약간 앞으로 쏠려 발가락이 눌린다는 부차적 문제가 발생할 따름이었다. 끈을 아주 단단히 묶어서 발가락이 눌리지 않게 만들든지 앞쪽 패드까지 세트로 쓰든지 해야 할 모양이었다. 나는 둘 다 싫어서 밑창 뒤축에 마모된 부분만을 채우도록 패드를 잘라내는 수를 썼다. 마음에 안 든다 싶은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건 역시 좋은 일이다. 노쇠한 호킨스 운동화를 되살리는 작업은 남에게도 쉽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부수적인 성과까지 거두며 일단 종료되었다. 덕분에 실리콘 뚜껑을 잘라 쓴다는 혁신적인 방법은 상당히 쓸모없는 것이 되긴 했지만 이 방법은 보강 부분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전 글에 썼듯이 나이키 에어 90을 수선하는 데 쓰기도 했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간편한 신발 수선 키트가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여러 쇼핑몰을 뒤적이며 내가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다. 일단 강력한 양면 테이프와 보강 소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듯하다. 그리고 고급 브랜드의 패션화가 많이 팔리게 되었지만 그것들 중 상당수가 내구성이나 접지력에 중점을 두지 않고 만들어진 탓에 따로 손을 쓰는 소비자가 는 것 같다. 끝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나이키 등의 희귀한 운동화를 수집하듯 싸서 직접 신기도 하고 나중에 좋은 값에 팔기도 하려는 목적으로 보강제를 덧대는 사람이 는 것 같다.
보드게이머들이 게임을 편리하고 깨끗하게 즐기고 나중에 다시 팔려는 목적으로 보호 비닐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자기가 아예 소장하기로 마음먹고 쓰는 물건보다 언젠가 남에게 양도할 물건을 더 공들여 아껴 쓰게 되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모순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 한편으로 개인에게 확실한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물건을 아껴서 잘 쓴다는 미덕은 결코 확산될 수 없겠구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 발에도 맞고 옷차림과 이미지에도 맞는 신발과 오래도록 함께한다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둔 것처럼 아름답고 든든한 일일 뿐더러 확실한 이득이 되는 일이다. 같은 역할을 해줄 신발을 찾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겪어보면 알게 된다. 족저근막염 판정 이후로 완벽히 편안한 신발을 찾아 헤매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주말에는 한 번씩 신발을 잘 살펴봅시다. 2012년 5월 27일에 구입한 운동화를 다시 들여다보며